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9일이고요. 코스닥에 이제 계속되는 악재가 이제 발생하고 있죠. 신라자이언이 또 기심위에서 상패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제가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으로 2019년부터 당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조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됐는데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14,500포인트, 530포인트까지 이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14,20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두는 게 맞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라갖고 여기 530을 딱 깨는 흐름이 나오면 이게 N자, 역N자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N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하락 1, 2, 3파가 되는 겁니다. 하락 A, B, C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도 좋을 일이 없겠죠. 한국 시장이 이미 깨고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매우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이제 만든 오늘 윗꼬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다 까먹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신라젠에 관련돼서 이제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신라젠 주가가 이렇고요. 지금 M2N이죠. MTN 주가가 지금 이랬어요. 아침에 오르다가 이제 막 마이너스 21.84%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시간의 단일가에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예요. 내일 이제 이게 충격이 오겠죠. 충격이 온다는 얘기인 거고, 충격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까지 7,81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4,680억짜리 키움증권 기준으로 증백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신라젠이라는 시총 1조 2천억짜리를 지금 먹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었나에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어요. 그냥 뭐 이제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얘가 얼마짜리로 했냐면 3,200원짜리로 18% 가까이를 먹은 걸로 보입니다. 지분. 그래서 이제 된 건데, 삼자 배정인데 12,000원짜리 주식을 지금 아무리 거래 정지 중이지만 3,200원 무려 몇 프로예요? 4분의 25%? 25%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시를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어.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넉넉고 있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이제 기심이라고 부릅니다. 기심위가 상장 폐지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솔직히 기심위는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어떠냐면, 얘네가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한대요. 저한테 이제 그 알려주신 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 이라든가 뭐 이런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기본적 분석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쪽이어서 엄청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마 영업일수로 7일 이내인가 5일 이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요거 하게 되면 코스닥 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할 텐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선기간 1년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예, 회사는 엄청 당황했다고 하죠. 예, 회사는 엄청 당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예, 여기 메가경제라는 데서 예, 또 나왔죠. 진짜 신라젠 주주분들 리스펙합니다. 제가 진짜로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누군가 한 명이 앞장서서 정말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지금 17만 명의 92.6%가 개인 거여가지고 거래소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대 무기예요. 예. 신라젠 주주가 17만 4천 명이다. 여기에 결혼한 걸로 치고 자식 한두 명 있다고 생각하면 약 50만 명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신라젠에. 이거 쉽게 못해요. 예, 쉽게 결정 못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들 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일단 기심이 결과가 되게 의외라는 얘기가 되게 많죠. 왜냐면 최대 주주가 교체됐고요. 예, 1,000억 원의 자본금도 했고, 예, 그래서 대부분 거래소에서 얘기한 거를 대부분 충족했다라는 뉴스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예,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측면을 세 가지 모두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기시민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코롱 티슈진을 이제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여기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요. 11월 15일 날 나온 분기 보고서에 보면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발 부채 관련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근데 특별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분들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횡령 배임 이걸로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간 거 맞고, 이분들이 뭐 한 게 한 뭐 57억 정도? 예, 여기 57억 뭐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 소송가에 요런 게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어쨌든 대주주도 새로 찾았고 이랬는데 왜 이랬을까? 왜 기시민은 이거를 문제를 삼았을까? 이제 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디 갔죠? 여기 봐야 돼요. 여기 3분기 기준으로 단기 수익이 86억씩 지금 손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명시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좀 명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연애 이 정도 손해 난다 이거지. 연애 이 정도 손해 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작년만큼 2020년만큼은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임상이 제대로 들어가면 요번에 조달한 1,00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상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임상하는 게 환자 모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완료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이분들 다 또 맞추고 뭐 이제 이제 실제로 약을 투여하고 검사하고 결과 내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신라젠이 또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잖아요.
주가는 만약에 성공하는 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상장시켜서 간다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아니 지금 이렇게 돼서 상패 결정 나는 게 왜 투자자 보호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막 팔고 막 할 수 있게 해줘야 이게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아마 거래소나 기심이 입장에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봐라 막 이런 느낌인 건지 그냥 매매하고 만약에 뭐 파이프라인이 안 돼서 상패가 되면은 그때 가서 상패하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패시키는 게 무슨 투자자 보호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은 1년 동안 임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 것 같아요. 결국 개선기간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절차상으로 보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2023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기심이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거래 재개하기가 코스닥 위원회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티슈진도 사실은 2020년 4월에 코롱생명과학 주가로 보는 게 이제 조금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코롱생명과학이 여기 이날이죠. 2020년 4월에 그 인보사 임상이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클리니컬 홀드가 풀려가지고 임상이 허가가 되면서 당연히 12월 달에 그 개별적 요건이죠. 상장 그 설명서에 나와 있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던 중요한 부분의 기재 오류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코롱생명과학 가지고 왜 코롱티슈진 얘기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주가로 보면 얘만 나오잖아요. 코롱티슈진은 거래 정지 중이니까 그러니까 개별적 요건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1년 더 보더라고. 왜? 임상이 시작 안 됐다고. 임상은 시작됐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냐? 사람 안 맞았다고. 투약이 안 됐다고. 증말하냐고 니네. 그래서 1년을 더 줬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마 1년 동안 개선기간 부여할 것 같고 M2N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저걸 해드렸죠.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해드렸는데 댓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댓글에 자기는 100% 확신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도박에 가까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거예요. 또 1년 또 버티는 게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그 1년 개선기간 부여를 조금 가능성 높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심위에서 결정한 거를 코스닥 거래위원회에서 그거를 바꾸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임상이 진행되면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이 시가총액 4,680억짜리 회사가 대주주가 됐는데 얘네가 자금 조달을 꾸준히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좀 보는 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M2N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만약에 대주주가 됐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단기순이익 막 43억 나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로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제가 이거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기심이 측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장 가능한 걸로 보고 상장 폐지는 좀 많이 힘들다. 상장 폐지는 많이 힘들고
이거는 이제 1% 미만이라고 보고요. 그냥 거래 재개는 한 1% 정도 1%? 예, 1% 정도 확률이라고 봐요. 1% 정도 확률이라고 보고 상장 폐지는 1% 아니라고 보고 이게 이제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100%는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가 89% 정도 되고 거래 재개가 한 10% 정도 되고 상장 폐지가 한 1%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1% 확률이 있으니까. 예.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제가 코롱 티슈진을 2019년 4월 그때부터 쭉 봐온 결과 거래소는 일단 대마불사 17만 명, 가족 딸린 것까지 하면 50만 명, 이분들을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긴 좀 어렵다. 왜? 일단 명분은 없어요. 명분이 없어.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거래소가 상폐시킬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거래 재개가 가장 확률 높다고 보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티슈진하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티슈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뭐 해오라는 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모르죠.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는데 코롱 티슈진이라고 쳐서 분기 보고서에 보면 아까 봤던 그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뭐 이런 우말체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상장 성격 진행 경과라는 게 얘는 있어요. 여기 보면 이에 당사는 개선 기간에 임상 환자 투약 개시, 파트너십 계약 체결,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확장 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 개선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고 이 중에 임상 환자 투약 개시와 신규 파이프라인 적응적 확장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파트너십 계약은 아직 안 했거든요. 이 파트너십 계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에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큰 거래 내용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 아무런 공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건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횡령 배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 따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차피 거래소는 이거 해소시켜도 요거 상장 적격석 실질 심사 대상으로 나왔던 개별적 요건에 그 투자 설명에 관련된 걸 해소를 해도 어차피 또 8월까지 거래 정지기 때문에 얘는 명분이 있어요. 이거를 할 거.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도 오너랑 코롱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룹주여서 약간 신라젠보다는 조금 그쪽 측면으로 돈 문제 관련해서는 얘네가 조금 유리해요. 티슈진이. 그리고 파이프라인 한 개인 거는 맞고 파이프라인 한 개인 건 맞고 얘는 이제 3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적응증은 이제 아직 IND 신청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얘는 그 코롱 티슈진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신라젠은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티슈진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돈데 신라젠은 아직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티슈진 또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긴장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 나눌 때 신라젠이 잘 돼야 된다. 신라젠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배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신라젠까지 지금 3연타석 지금 홈런 날린 상황이어가지고 병살이죠. 3연타석 병살 이래가지고 티슈진이 과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런지 지금 연휴 끝나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코롱생명과학도 아까 이제 코스닥 상황도 봤던 거에 또 비추어 본다면 얘도 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락에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뭐가 결정 나서 막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한 1년 정도 또 참고 인내하고 회사 측에서 또 잘 대응해서 M2N이라는 회사가 잘 해가지고 M2N 바이오라는 또 자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랑 잘 해갖고 좀 시너지 일으켜가지고 중요한 뭐 계약이라든가 뭐 에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빵빵 터뜨려서 조금 정당 조금 더 코스닥 거래 재개될 수 있는 많은 명분들을 좀 쌓아서 내년에는 꼭 거래 재개돼서 우리 바이오 1세대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모가지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심심한 응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